안녕하세요. 보은남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죠. 하반기 또 이제 최종 합격한 멘티분이 계셔서 이렇게 또 어렵게 내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합격하신 분은 라이스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합격하신 라이스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스님. 네,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보은남의 멘티로서 합격한 라이스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멋지신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없지만 굉장히 또 멋있는 또 얼굴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에 하반기 합격을 하신 회사와 직무 공개 가능한 수준까지만 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화 계열사의 그 영업관리 직무로 합격을 했습니다. 영업관리 직무를 네. 합격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할 건데, 면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들이 있었는데 우리 라이스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전형 어떤 전형이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서류 전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보았을 때 네. 면접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사실 뭐 옛날부터 글 쓰거나 이런 거에서는 좀뭐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리고 멘토님 도움 받으면서 많이 코칭 받고 이래가지고 좀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교육을 받으셨던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라이스님 같은 경우에 생신입이신가요? 아니면 중고신입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중고신입니다. 그럼 기존 직장을 입사 전까지 다니셨나요? 네, 계속 다니고 있었고 저는 유통 쪽에서 영업관리를 거의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네. 중간에 다니던 회사에 이제 퇴사 통보를 하고 이제 지금 새로운 회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2년이면은 이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직을 딱 결심하게 된 그냥 딱 결정적인 것 하나의 워딩이나 문장으로 하면 뭔가요? 급여입니다. 급여. 급여. 네네.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뭐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름을 모르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로 이직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제가 결혼이나 나중에 뭐 육아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보험사 영업관리가 좀 저랑도 잘 맞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런 경력도 중고신입으로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쪽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들이 또 들어옵니다. 뭐냐면 나는 생신입인데 그럼 경력은 어디서 쌓냐 대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번 합격을 하고 동기들을 보시고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지금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비율, 네네. 생신입과 중고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한 반반 정도 됩니다. 50대 50 반반?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제가 느낀 게 최종 면접 때도 생신입이 한 절반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많이 합격을 했고 네. 면접관이 보기에도 생신입이라 해서 뭐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이런 건 절대 없었고 오히려 뭐 더 패기 있게 어떤 지원자는 자기소개할 때 뭐 자기는 경험이 없지만 그만큼 패기나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셨거든요, 면접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중고 신입이라 그래서 당연히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생신입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도 안 되는 거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일단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시고 경력이 있는 분들은 또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서 이게 도움이 될까 물경력이라 이런 또 고민을 하세요. 각자의 또 고민이 있지만 뭐 어찌됐건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거고 네네네. 네, 그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맞습니다. 상태에서 또 돌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셨죠. 네네. 혹시 그러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중고 신입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는 그 A라고 불리는 AFK를 취득을 했는데 네. 이걸 이제 모듈 1이랑 모듈 2를 동시에 응시하면서 네. 한 7, 8월 2개월 동안은 정말 뭐 평일 퇴근하고 그다음에 주말 동안 뭐 2개월 동안 완전 스터디 카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꼭 따라하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고, 실제로 어찌됐건 취득을 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그 연락 주셨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가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수험생처럼 돌아가니까. 네네. 근데 또 일은 일대로 해야 일대로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약간 그게 또 보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네네 정말 다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라이스님이 제 생각에도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들 굉장히 잘 이행을 해주셨어요. 아, 빡빡하지만 이행을 해주셨어요. 시간도 없는데 잘 해주셨고, 그러면은 사실 영업 관리를 물론 업은 다르지만 영업 관리를 하고 계셨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이제 말 그대로 영업 관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일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굳이 좀 컨설팅을 좀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그냥 일반인의 의지나 노력보다는 아하.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원래 하던 사람이고 그냥 저는 그냥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해서 몇 개월 동안 또 월급이 그만큼 상승하면은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뭐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순수하게 준비해서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네. 컨설팅을 하면서 멘토가 막 뭐라고 하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면서 과제도 하고 하면서 수업도 하면서 그런 환경에 강제로 좀 놓여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꾸역꾸역이라도 그렇게 네네네네. 해나가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실 제 의지를 안 믿습니다. 저도 제 의지를 안 믿어요. 네네네. 모든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네네. 눕고 싶어요. 네네네. 맞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사실 하나 계열사 같은 경우 3번을 보죠. 네네. 네, 맞습니다. 3번을 봤는데 가장 좀 기억나는 질문 또는 이 질문에 좀 답변을 곤란했다. 이렇게 각각 한 개씩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뭐 지점장 직무라는 거 어떤 직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는 성공한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그런 전술적으로 지시해주는 부분들을 FP들에게 어떻게 할지 또 뭐 FP 분들이 많이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감독으로서 감싸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제 정말 생각하는 깊이나 철학을 보려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 최종 면접 때는 영업과 판매의 차이점이 뭐인 것 같냐 라고 그거 질문을 나왔죠. 해서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고 사실 이것도 뭐 제가 답변을 막 엄청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하나 계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영업과 판매의 차이점이 뭐인 것 같냐 이런 것도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어떤 암기된 지식이라기보다도 좀 본인만의 인사이트 네네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네. 좀 직무 철학이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네네. 책을 보고 뭐 암기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네네. 너가 정말로 생각이 있어? 너만의 어떤 해석이나 너만의 좀 그걸 보여줘. 네네. 이러한 질문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고민을 안 했다면 되게 기계적으로 준비했다면 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잘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면접 복귀를 봤을 때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답변을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기준에서는 만족 못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입사를 하시고 연봉의 앞자리가 하나 올라가나요? 2개 올라가나요? 앞자리가 한 2개 정도 2개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2개 정도. 그 정도 이직이라면 충분히 유의미한 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거고, 이제 뭐 취업을 하셨으니까 혹시 취업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좀 우리 라이스님의 목표나 좀 관심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 끝났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지금 이제 회사에 옮겼으니까 잘 적응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은남님처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동기부여 시켜주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보은남님 같이 다른 뭔가 취업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도 좀 제가 받았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역할들 해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또 이런 분들 또 오랜만에 또 제가 뵙는 것 같은데 저랑 또 성향이 되게 좀 비슷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떨어지면 네네.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네네. 우리 라이스는 붙었지만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번 시즌에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떨어졌다 라이스님이.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 서류가 3개를 붙었는데 네.
이 하나를 제외한 다른 두 개는 AI 영양 검사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쉬웠죠. 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네. 또 AI 영양 검사에서 떨어진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공교롭게 또 두 개가 그렇게 돼가지고 AI 영양 검사를 엄청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어찌됐건 AI 영양 검사도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준비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사실 네, 떨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준비의 영역이고 동일한 면접처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질문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정해진 풀 안에서 네네네. 정해진 풀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원자들이 전부 다. 네네. 거기서 안 되면 애초에 면접 자체를 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노력했던 거를 또 아예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도 중요하고 면접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역량 검사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이번에 안 됐다면은 역검을 하셨을 거다. 네네. 이미 뭐 자소나 면접은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쏟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도 상당히 좀 승률이 좋아서 맞습니다. 약간 편하게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역량 검사에서 그렇게 2연타를 그러니까요. 양쪽으로 맞고 나서 사실 마음이 좀 위축이 됐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좀 쫓겼다. 네네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가 하나 면접을 봐야 됐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또 어찌됐건 또 잘 보셔서 네,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게 세 개를 하다가 두 개가 완전히 아웃이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되거든요. 생겼던 여유가 다 사라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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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맞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부사일생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끝까지 또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아까 그리고 잠깐 밥 먹을 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보험사 취업이 블루오션이라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아, 왜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한테 말을 해도 보험사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 그냥 설계사를 하는 줄 알거든요. 아직도요? 네네. 저 신입사원 때 11년, 12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이제 제 친구들은 아직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뭐 지점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줘야 이제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모르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건데 이제 연봉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증이 된 거니까 이렇게 높은 고연봉을 받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네요. 네, 아직도 있네요.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설계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중고분들이 금융권에 오실 때 보험사를 선택한 이유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네네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라이스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또 보고 있는 또 네네. 겨울을 지금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시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재수든 그 이상이든 네네. 또 이제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실 거예요. 합격을 했으면 제 유튜브를 보면 안 돼요. 네네네. 맞죠? 그렇죠. 내년에 준비해야 될 상황이 가능성이 높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동기 부여해주고 싶다면서 해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뭐 진정성이라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류 3개를 합격하고 그중에 뭐 2개 떨어지는 또 그런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게 저는 결국에 뭐 보험사 지점장에 대한 진정성이 통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또 안 되셨더라면 본인의 혹시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보은남님 멘토가 계시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환경을 바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또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올해 이제 하반기 끝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포기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5년도 하반기 하나 계열사 영업관리에 최종 합격하신 라이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